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가 분리해가지고 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전부 다 융합하는 시대가 온 거죠. 융합하는 시대가 왔는데 사람끼리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통화로도 무슨 화상으로도 이렇게 만나는 세계를 우리가 다 만나야 되는 시대를 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공부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는 데에 모든 걸 연결하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왜? 대한민국이 아직 갖춰놓은 게 부족해요. 부족한 데다가 우리가 갖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연결을 하면 여기서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가, 이것도 전부 다 걸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로 많이 통화를 한 거죠. 전화로 많이 통화하다 보면 전화로도 뭔가 불편한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전화를 할 말만 딱 하고 말면 되는데 전화를 이래 통화를 하다가 보면은 뒤에 막 뭐가 또 붙는단 말이죠. 붙으니까 이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거든요. 원래 전화 통화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을 챕터를 딱 해서 주고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는 말을 길게 해야 된다면 우리가 만날 때 하는 거죠. 만날 때. 근데 전화로 갖고 계속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요렇게 되면은 우리 이 통화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국가의 많은 이게 환경들이 그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되고 복잡해집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화할 때는 조금 간단하게 요거 딱 하고 말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라든지 뭐 편지라든지, 편지도 요새는 뭐 문자로 다 주니까 그런 거로 주고받는 거죠. 편지를 하면 문자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는데 상대도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지나치다 싶으면은 안 받고 안 주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함부로 만나면 안 되지만 전화로 주고받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내가 코 걸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시대가 국제화 시대를 열기 전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리를 우리가 하고 이런 걸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하니까 불편하더라,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잘 보냈더라, 뭐 이런 것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대면을 해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풀어나가는 거는 전화로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문자로도 다 풀 수 없고, 요거는 중간 과정이죠. 중간 과정이고,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거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거죠. 요렇게 하는 거지, 요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지 않았던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상하다 그러는데, 기피를 할 때는 내가 잘못해서 기피하는 겁니다. 이건 답은 두 가지가 없어요. 상대가 전화를 기피해, 그러면 내가 잘못하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하고 전화 통화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기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하는데 내가 문자를 갖다 씹었어, 이것도 기피하는 거거든요. 기피할 때는 내가 연락 안 하는 겁니다. 상대가 기피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연락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연락을 한다든지 이게 되면은 이러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일어나는 거는 0.1mm 틀리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갖다 껴뚱 긋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활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안에 지금 있는 가두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전화도 기피 안 하고 오기를 기다릴까요? 이런 걸 생각해요. 내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지혜한테, 자기한테 용기를 준다든지 무슨 좋은 이미지를 줘가지고 에너지를 준다든지, 앞으로 에너지는 전부 다 말로서 주고받는 거예요. 후천시대는 우리가 이제 2013년도부터는 말로서 전부 다 가려진단 말이죠. 말의 질량, 내한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갖춰야 하고,
내한테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멀어지고, 이거는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부모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자식이 될 수가 있는 사회인데, 내한테 필요한 말을 하시는 분을 내가 따르고 그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힘을 모으게 돼가 있어요. 내한테 쓸데없는 말을 전화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안 받아요. 쓸데없는 글을 써가 자꾸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끊어버린다니까. 앞으로 이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날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전화기에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해야 된다. 이 질이 약한 소리를 전화기에서는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만나기 싫어하는 사회예요. 쓸데없는 게 어떤 게 질량이 낮은 거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말이 아니라든지, 이런 건 쓸데없는 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길고 짧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게 뭔가가 말을 할 때는 상대한테 이해되게 해야 되고, 상대한테 에너지가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할 때 내한테 에너지를 줘야 되고, 이렇게 서로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상을 전부 다 판가름하고 결정하는 사회. 이게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부터 그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결정이 나요. 제일 많이 결정하는 게 있죠. 요새 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자꾸 말을 시킵니다. 그렇게 말에 이제 질이 약한 사람은 허점이 나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국민들한테 지금 모범으로 나와서 국민한테 보여주는 사람들 있죠. 이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말을 하게 만들어요. 말을 안 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 결정이 돼가지고 국민이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대에 올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을 여기서 조리 있게 잘해가지고 질량 있게 국민한테 필요하게 했다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인기도 올라가고 존중도 받게 되고 존경도 받을 사람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말을 잘못하고 질이 낮은, 이 나라에 일을 한다면서 나라에 맞게 못하고 자꾸 질 낮은 걸 하면 할수록 너는 떨어지고 국민이 너를 상대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질이 낮은 말을 하는 사람은 질이 낮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질이 높게 하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끼리 모이게 되니까 오고 감을 정확하게 놔두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하고 말의 질량이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가 있잖아요. 요거는 자꾸 에너지가 자꾸 분산이 돼가지고 이건 깨져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오는 것도 막을 필요가 없고 가는 것 잡지 말라는 거죠. 왜 갔으면 우리한테 맞는 사람들이 또 올 거니까 자리를 비워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인지 아닌지,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내 친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질 낮은 짓을 하고 질 낮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쪽에 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탈해야 돼요. 같이 있으면 똑같은 사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룹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질 높은 공부를 하고 질 높은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이유가, 내 질량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질량이 70%에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요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 속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속에 70%의 질량이 와 있어야 돼요. 이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성장을 했다. 근데 여기서 60% 있는 사람, 50% 있는 사람, 40%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30%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인류의 70%에 와 있어야 된다. 70%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질량에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왜? 70%라야지 이제부터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이렇게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시면 말을 해야 되고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 데서 다 떨어져요.
실력차가 나가지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안 받아준단 말이죠. 우리가 전부 다 나를 잘 갖춰갖고 인류 공룡이 이 바지 할 때라고 우리를 가르쳤는데 인류 공룡이 이 바지를 못하면 우리 업이 소멸이 한 개도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30%는 인류 공룡이 이 바지 하는 삶을 안 살면 내 업이 0.1mm도 소멸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공룡이 이 바지 하는 만큼 내 업이 소멸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게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부터 우리 젊은이들까지 앞으로 미래는 인류 공룡의 이 바지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지금 또 우리가 인류로 나가기 위해서 인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되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